10억을 넘긴 사람들, 운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가졌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자산 10억을 넘긴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로또 같은 한방, 급등한 부동산, 우연히 잡은 투자 기회.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눈으로 수많은 자산가들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10억을 넘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다. 10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웬만한 월급과 절약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숫자다. 그렇기에 10억을 넘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노동소득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일찍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 구조의 출발점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든 구조는 소득의 분리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 하나에 모든 생계를 의존한다. 소득이 멈추면 삶도 멈춘다. 반면 10억을 넘긴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자산이 불어나는 통장을 철저히 분리한다. 월급은 생활비의 원천이고 자산은 미래의 엔진이다. 이 둘을 섞지 않는다. 생활비가 늘어나도 투자 원금에는 손대지 않는 이유다. 두 번째 구조는 현금의 역할에 대한 이해다.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안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산을 키운 사람들은 현금을 머무는 자산이 아니라 흘러가는 자산으로 본다. 현금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역이다. 투자 대기 자금, 기회 자금, 위기 대응 자금으로서 기능할 뿐 장기적으로 쌓아두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장에 돈이 쌓이면 불안해한다. 그 돈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구조는 레버리지에 대한 태도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무모한 빚이 아니다. 10억을 넘긴 사람들은 빚을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룬다. 금리, 현금 흐름, 리스크를 숫자로 따진다. 감당 가능한 범위의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의 속도를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반대로 통제되지 않는 빚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이들의 레버리지는 항상 구조 안에 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다. 자산이 커질수록 시간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작동한다. 1억에서 2억까지는 버겁지만 5억에서 10억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소 5년, 10년의 흐름으로 자산을 설계한다. 그들은 지금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이 구조가 10년 뒤에도 작동하는가를 묻는다. 다섯 번째 구조는 소비의 기준이다. 흔히 부자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10억을 넘긴 사람들은 돈을 쓰되 자산을 갉아먹는 소비와 자산을 키우는 소비를 명확히 구분한다. 체면 소비, 감정 소비에는 인색하지만 공부, 정보, 네트워크, 생산성을 높이는 소비에는 과감하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의사결정의 기준점이다. 자산이 커진 사람들은 결정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놓치기 싫어서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결정에는 기준이 있다. 기대 수익률, 최악의 시나리오, 회복 가능성.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서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10억을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기보다 돈이 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는 점이다. 운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구조는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자산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 자산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구조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10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의 한 지점에 불과해질 것이다.